신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된 이 기쁜 소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법에도 없는 용어, 미디어를 추가를 해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사람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사람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 않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그들에게는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을 축출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뭐 제가 보면 동원이 돼서 이런 법을 만든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나면 이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하겠죠.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카우타우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렇게 될 겁니다. 본회의장 들어가셔서 필리버스터 내내 계속. 물론이지. 예,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게요. 네, 사형 숙청되는 모습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빵진숙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늦은 것이 아니고 코너가 바뀌는 바람에 저는 원래 맞게 왔는데 밖에서도 제가 늦은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 늦은 건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지각하고 코너가 바뀌는 바람에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서가 저희가 조금 바뀌었죠. 이진숙 전 위원장이라고 할까요? 전 위원장. 아직 면직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이제 공포하면 즉시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진짜 이 방송미디어통신법이 치즈 법령이래요. 그래서 무슨 굉장한 무슨 의미를 메타포를 상징하나 치즈 법령? 치즈? 네. 그래서 치즈 법령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게 잘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들었는데. 구멍이 많아서 치즈 법령이래요. 치즈도 종류가 많은데. 치즈에 대한 모욕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정작 기자회견할 때는 국회의장 의전설 이 국회의장을 얘기하는데 말을 몰라. 국회 누구지 막 이렇게. 정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뇌 정지 상태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일단 어제 이제 저녁에 제적의원 177명 중 176명의 찬성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빠이빠이 빵은 개인 카드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면서 뭐가 큰일이 났다는 거지. 좀 황당하더라고요. 본인만 큰일이 났겠죠. 방송사, 그러니까 지금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가 이 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바꾼 것이거든요. 그 예전에는 뭐 방송사의 승인이나 재허가를 관장하는 규제기관이었으면 이번엔 전체적인 방송 정책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크게 변경이 되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무슨 미디어란 점 하나를 찍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관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그리고 이해도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기관의 수장이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라서 이 새로이 만들어진 기관과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전혀 일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기관은 기관의 성격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기관장이 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큰일 난 게 아니고 매우 잘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는 스켈퍼다님이 법카로 빵을 못 사쳐 드시니 큰일이죠. 구름다리님이 반국가 세력들이 설치는 게 큰일이고 내란무리라고 하셨고 제임스3님이 불법 법카 쓰고 어딜 가 빵 가야지. 최영님이 빵진수가 너만 안 봐도 큰일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인 카드 법카 사용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진숙이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자신에게 빵은 앞으로 개인 카드로 사드시라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 수사 중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절대 자기는 이제 법인카드를 이용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다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다 저렇게 말해. 근데 이진숙이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정무직 공무원은요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 자기만 이렇게 자르고 왜 임명직은 다 이렇게 그대로 다 두냐고. 아 정말 일반직은요 다르게 임기가 보장됩니다. 정무직은 해임 면직 가능합니다. 그냥 그대로 다 면직하는 사유가 포괄적이에요. 그게 바로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특징도 모르면서 무슨 저렇게 말이 많은지. 정무감각이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네. 아니 근데 어제 이제 화제가 된 사진 중에 최민희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죠. 과방위원님. 네, 과방위원회. 그 최민희 위원장이 뒤에서 이제 표결을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과 이진숙, 빵진숙이 앞에서 이렇게 결연하게 있는 모습. 근데 본인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여전사 이미지도 이제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말이 어제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내 사형장에 내가 들어가서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역사에 기술될 정도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사건이 진행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새로운 기관위원회를 발족시킨 22대 국회라고 기록에 남으면 남았지. 이진숙 위원장이 거기 낄 데가 어디 있으며 자리는 자기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린다고 그게 뭐 사형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기관장이라는 정치적 자리는 우리 대통령도 본인 자리가 도구라고 본인은 도구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 잘리는 게 뭐 자기 생명 뭐 사형장 이렇게까지 비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의식 과잉인데 그에 따른 지식 수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뭐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숙 위원장님 뇌는 치즈로 구성되어 있나요? 구멍이 숭숭 났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이진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요거 헌법 소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이시니까 요게 이제 가능한 일인지를 좀 법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아이고. 아니 헌법소원은 낼 수 있죠. 헌법소원은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내야 되는데 이 정무직 공무원 자리가 기본권인가요? 정상입니까? 아이고 진짜 아주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자예요. 아니 누구나 뭐 이렇게 계획은 있다. 맞기 전에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소원 낼 수 있죠. 낼 수 있죠. 기본권에 관한 사항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기각이 되겠네요. 당연히 기각이 되고. 마이크가 지금 돌아가요. 흥분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아니 이게 어쨌든 입법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관을 새로 만든 거고 그에 맞는 사람을 새로 임명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뭐 가처분을 하니 많이 헌법소원을 하니 많이 해도 별로 그냥 뭐랄까요 관심 안 주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그 위원장은 이게 정무직은 일단 바로 면직이 된다라고 법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직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소법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헌법재판법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하가 아닐까요? 기본권이 아니잖아요. 기본권이 아니죠. 각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각하예요. 아예 각하인가요,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신이 타고난 기본권이 아니에요.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걸 주장하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약간 잡음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진숙이 대구시장에 내년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여당이 이진숙을 띄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선?
그런 컨셉을 잡는 것 같긴 해요. 말씀대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던가 내가 탄압받고 있고 뭐 마치 예전에 윤석열 씨가 주장했던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봤자 그쪽 진영 내의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고 누가 관심 있나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관심 있는 중도 세력이 있나요? 저 사람이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저렇게 뭔가 대단한 투사처럼 할수록 더 우스워지고 전혀 뭐 존재감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대구시장이면은 뭐 출마만 하면은 당선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대구시장 공천권을 이진숙에게 그냥 넘기기는 아깝지 않을까. 심지어 이제 전환길은 자신은 이진숙 선배님 경북대학교 선후배 관계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이진숙이 경북대 선배고 전환길 경북대학교 후배예요. 선배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공천권을 전환길이 행사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장동혁 입장에서 이진숙한테 공천을 주기는 아깝지 않을까? 또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정치를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위원장을 내려놓고 국힘으로 지금 그럼 입당하셔야 되잖아요. 입당을 하면 뭐 갑자기 장동혁 위원장이 막 대단히 본인을 챙겨줄 거냐. 그러니까요. 그 자리를 왜 이 사람한테 갑자기 줘야 되지? 대구시장은 정말 대권으로 가는 어떻게 그쪽 진영에서는 서울시장 외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밀어볼 만한 알짜 자리인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왜 주죠? 그러니까 아무튼 법카로 와인 사고 뭐 이제 고급 식당 가고 뭐 이제 탱크나 들어갈 만한 그 주유비를 뭐 정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신주미 여사님 급하게 오시는 아닙니다. 이진숙이 너무 열받게 하니까 열이 나서 그러신다. 맞아요. 네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진숙 빵진수 여기까지 하고요. 본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대단하다. 인정. 대단하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